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설 연휴로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갭상승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연휴 이후 국내 시장 움직임 어떨까요? 오늘도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종목씩 추천을 하실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봐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보면 수익이 좀 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쉰 이틀 동안 미국 시장 3번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열렸고요. 일단 금요일 날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이제 WTI 국제 유가 역시 59불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61.5불대까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낙폭이 과대됐던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건설 업종, 그 중에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이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 나왔지만 환손실이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전망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 공시가 올해 나왔고요. 매출액 17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 정도를 전망을 했고요. 신규 수주는 23조 9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 전망 공시가 현대건설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은 올해 이제 23.9조 원 제시한 것은 전년 대비 약 10.1%, 약 10% 정도 이제 작년보다 이제 늘어난 그런 수주의 예상이고요. 일단 지금 유가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60불 위에서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당분간 계속해서 60에서 한 70불 정도에서 올해 이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중동이나 해외에서 충분히 수주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유가 하락 그리고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최근의 조정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9,500원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라인 3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건설주 현대건설을 주셨는데요. 유가 하락이 잦아들면서 중동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 가치, 가치 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수요일이었고 그 장에서 많이 올랐거나 내린 종목들을 저희가 분석해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구펜말을 드시겠죠? 먼저 롯데지주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으로 인해서 롯데그룹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낙폭이 컸었는데 6% 급락이었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예, 주가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일단 굿으로 일치가 됐는데요. 저희 김기미 팀장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경영권에 대한 이슈죠. 이제 신동민 회장이 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 이제 재판 끝나고 원래는 뭐 일정인도 추후에 있었는데 바로 법정 구속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이제 오너에 대한 이런 게 좀 많이 변했습니다. 또 롯데가 또 신롯데로 가는 게 또 가장 큰 게 이제 가족 경영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주주 경영 이런 쪽으로 전문 경영 체제로 이제 가려고 탈바꿈하려는 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당분간은 좀 조정세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뭐 한학령도 조금 풀려가고 있고 또 앞으로 매출이나 이런 쪽 펀더멘탈 같은 쪽도 크게 뭐 약간의 뭐 정책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업 내에서 하지만 당분간 뭐 이제 주가가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때 같이 이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이나 뭐 이런 게 좀 나왔을 때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굿팻말 드렸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롯데 지주 봤고요. 이번에 오리온 살펴보죠. 주가가 역시 5%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중국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1. 예, 이번에도 굿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신석 투자님. 네, 빠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롯데제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중국 사업은 오리온이 앞서가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품주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뒤처진 감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주가 몇 년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제약주랑 마찬가지로 성장주로 갑자기 막 부각이 돼서 엄청나게 올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주는 그 다음부터 아예 이제 바이오주와 섞이면서 미래 성장주로서 완전 방어업종의 PER, PBR을 완전 탈피를 했어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걸 보시면 셀트리온 전통적인 제약은 아니지만 한미약품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바이오 업종과 바이오 기업과 합종 연행을 하면서 성장성 높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변신을 했었고 그리고 식품주도 그런 그 테크트리를 타려고 했었고 중국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식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많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주랑 화장품주가 같이 그 중국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지지부진하다는 게 사실은 보시면 오리온도 지금 2017년 7월부터 밑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뒤에 지금 보시면 4개월 동안 지금 옆으로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4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제가 보기엔 짧은 기간이거든요. 보면은 밑에서 5개월을 올라오고 4개월을 쉬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선으로 보시면은 밑에서 이만큼 올라오고 이렇게 쉬고 있는다는 것은 그 다음 급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약한 주가였으면 그냥 중국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꺾였어야 돼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가치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런 뭐 단기적으로 중국법이나 실적 악화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앞서 롯데 지주와 오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죠. 이번에는 올랐던 종목 좀 보겠습니다. LS의 주가가 6% 가까이 올랐는데 작년 실적이 좋았다는 소식 때문이었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금속 가격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금은 기금속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는 그냥 다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금은도 그렇고요. 전기동 같은 산업용 금속의 대표 구리거든요. 구리가 급등했죠. 그리고 아연, 알루미늄, 주석 보세요. 밑바닥에서 다 떴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팔라듐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팔라듐이라는 거가 왜 오르고 있냐면 자동차 업종이 좋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오르는 거예요. 왜 촉매제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였죠?
네, LS였죠. LS도 지금 동이라던가 구리를 재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LS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데 판매 단가를 인상을 못하면 안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경기가 건설주는 안 움직이지만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구리나 동 가격 이 오르는 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순환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리 선물이라든가 요즘 뭐 해외 선물도 많으니까 아예 구리 선물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에서 하신다면 구리나 동 관련주로 LS를 사시는 거. 그러니까 뭐 구리 선물을 사셔도 좋고 LS 같은 종목을 사셔도 좋고 고려 아연도 좋아요. 이런 종목들 원자재 관련주라든가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그 적당한 방법이고 시멘트주도 급등한 게 그러한 이유예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금속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시멘트주가 제일 먼저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뭐 아주 멀리 내다보고 완성 건설주를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런 원자재 관련주에 굉장히 눈독을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월 1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이틀간 연휴를 지나고 돌아온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총 1위, 2위, 또 3위도 지금 상승 출발이 되고 있지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까지 1위부터 4위가 모두 1% 이상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덧 주가는 248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1%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유방암 치료제 항체적 허주막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셀트리온의 주가도 오늘 3%나 급등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 오르고요. 미국 상무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초고 53%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국내 철강주에 약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포스코가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 오르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6% 상승한 2,450선 회복하는 모습인데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이고요. 코스닥도 0.9%, 1% 가까이 오르면서 855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라젠의 주가도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3%나 더 올라오고 있고요. 또 CJ E&M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온 메디톡스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6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강세 요인이 됐었고요. 그 밖에 CJ E&M, 바이로메드까지 1%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신작 흥행 기대감을 얹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 급등했던 펄어비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티슈진, 포스코캠텍, 노엔까지 오늘 일제히 시총 상위주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안팎으로 급등 출발이 되고 있는데 이미 예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가 올랐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분의 전문가 종목을 볼 텐데 먼저 김기민 팀장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월 8일에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3%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한미약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 출발이 돼서 우려감은 다소 잦아들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김 팀장님께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꾸준하게 이제 뭐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늘려 나가시는 거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장이 약간의 뭐 조정을 받는 국면을 좀 보였지만 아무래도 좀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아무래도 실적 좋고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3% 정도 올랐다고 이제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갈아줘야 될 종목들도 있지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갖고 갈 이제 무게추 중심 역할을 할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 조정 나올 때 조금 더 비중 확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께 수익률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인섭 소장께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갭상승 이 정도면 강합니까, 소장님? 뭐 갭상승이 강하다면 강하고 안 하다면 안 하겠죠. 제 전략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빈자리의 질주를 공략하자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셀트리온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직까지 셀트리온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3위고 현대자동차보다 높고 위상이 대단하죠. 근데 아직 인식으로는 제가 늘상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뭐 아직 대기업이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의 사람들의 인식에 셀트리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주주들은 굉장히 뿔이 나 있어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왜냐면 언론에서 셀트리온을 잘 안 다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냥 댓글이라든가 여론들을 보면요, 셀트리온을 아직 뭐 그렇게 중점적으로 안 다뤄준다, 그리고 뭐 공매도의 먹잇감이 된다, 그리고 자꾸 언론의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난다, 그런 눈초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셀트리온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에 올랐고 지금 여기서도 질주를 더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곧 신고가 나올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셀트리온이 벗어나면서 더 좋은 것은 코스닥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질주를 해줘서 끌어준기도 했지만 어떤 셀트리온이 있음으로써 뭐 동계 스포츠에서도 후배들이 선배가 너무 잘하면 못 자라다니나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셀트리온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셀트리온이 들어오면서 더 탄력을 받고, 왜냐면 IT가 쉴 때였는데 바이오가 들어오니까 바이오가 가니까 셀트리온이 3위나 되니까 영향이 많고,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막 질주를 하는 바람에 또 강하고, 이게 셀트리온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셀트리온 효과라던가 셀트리온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서 계속 공매도 세력을 물리치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뿔이 나 있는 굉장히 셀트리온의 강성주주,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만족도를 채우고 셀트리온에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의 만족도도 채우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뭐 삼성전자처럼 온 국민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1등이자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거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신섭 소장님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꾸려 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는데요. 저희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김기민 팀장의 12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1호 말씀드릴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한 8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정책이나 뭐 이런 쪽 856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856까지 올라왔나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정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 아무래도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또 큽니다. 또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라 그러죠. 아무래도 뭐 거래 펀드, 대형 펀드 자금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아무래도 좀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또 뭐 아무래도 유동성을 좀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아무래도 주변 자금이라 그러죠. 증시 주변 자금에 지금 아무래도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에서 좀 이제 얼마 전에 조정으로 이제 나갔던 자금들이 이제 어디 갈지 목표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목표점을 좀 찾기 힘들 때는 아무래도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다면 좀 낮은 산부터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보면 낮은 산은 그러면 높은 산은 뭘까? 코스피가 되겠고요. 낮은 산은 그런 코스닥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여러 종목들 중에 김기민 팀장 종목 중에 10개 중에 재미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식은 또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보장해 가면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0%는 없지만 최대한 이 100%에 근접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따라가면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뉴스만 틀어도 이제 뭐 중소형 살린다, 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한다 이런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900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내려가나 보다가 아니라 때만 해도라도 이제 대형 이제 매스컴이나 신문사에서 나올 때 이제 코스닥 1000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1000이 가려면 아직 900은 얼마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900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900에서 그럼 좀 비싼데 라고 못 사셨던 분들 오히려 지금 조정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반기 전에 이제 상반기쯤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좀 증시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아직까지는 좀 투명하진 않습니다.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실적이 한 3, 4분기까지 내다보는 건 아니더라도 한 1, 2분기 정도는 컨센서스가 어디까지나 존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반기까지 그러면 좋겠다라고 좀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50 그냥 코덱스 150이나 뭐 타이거 150 이런 150 이렇게만 가면은 아무래도 등락이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오르면 또 더 배로 오르고 떨어질 땐 조금 더 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하더라도 오늘도 뭐 이제 시장 개설하고 지금 2.6%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도 5%씩 또 오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여타 종목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변동폭도 상당히 꽤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좀 지속적인 성장을 바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코덱스 ETF 상품으로 150 레버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9위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텐데요.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아마 이게 저점에서부터는 지금 한 10% 이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건 제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시장의 오피니언이고 지금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쇼티지가 나고 있죠. 반도체에서 D램 같은 경우 계속 어떻게 보면 수요는 이제 넘치고 있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피로감은 누적돼 있을 수 있지만 그 피로감은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피로감이 언제 터질까? 이게 봤을 때 당분간 한 상반기 안에는 좀 터지지 않을 전망이 큽니다. 또한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트렌드, 흐름이 중요한데요. 시장의 자금이 지금 예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2월 14일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 1등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또한 지금 엄청 지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하고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뭐 좀 빠지나 오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어도 하루하루에 지금 뭐 스윙하는 이제 스캘핑하는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좀 볼까요? 가격은 못해도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목표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이제 2차 목표까지는 힘들지만 1차 목표가 한 9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상반기 안에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어디까지나 지금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1분기에서 2분기 실적 정도, 1분기 실적이 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약간의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그때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바텍 말씀드리고요. 바텍 같은 경우도 좀 지금은 좀 이제 주가가 조금 좀 이제 조정은 아니더라도 좀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횡보할 때 오히려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데 비중이 이제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이제 매수하시기가 좀 힘들죠. 바텍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신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북미나 이제 남미 쪽이나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또 겨냥해서 나가면 좋고요. 현재 피어 그룹들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영역이 지금 확대가 된다면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뭐 한
2배에서 3배 정도 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어디 단순 이제 치과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안면 MRI를 많이 이제 CT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형외과 시장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국내 시장 또한 성형외과 시장이라는 또 큰 국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단순하게 그냥 뭐 쌍꺼풀뿐만 아니라 뭐 단순하게 이제 코성형이나 뭐 이런 간단하죠. 요즘에는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코 수술만 하더라도 이제 요즘은 안면 CT를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CT를 촬영해서 조금 더 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고객들한테 어떻게 환자한테 조금 더 이렇게 또 이제 경쟁력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높은데 거기서 이렇게 막혀있는 이제 시장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지금 국내 시장 또한 블루오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럼 그 시장이 열렸을 때 매출은 그럼 지금보다도 더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가격을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뭐 리스크라고 보면은 뭐 전반적인 이제 증시에 이제 꺾이는 영향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매출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부진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해외 시장에 대한 뭐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제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해외 글로벌 경기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텍 지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다음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CJ 대한통운 말씀드렸습니다. CJ 대한통운 큰 조정 받았죠. 네. 제가 볼 때는 한 2분기 실적 보고 나올 때까지는 좀 약간 1분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2분기 실적 보고 나올 때 조금 약간 좀 더 시장에서 좀 큰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지금 최저임금이나 이런 쪽으로 인상을 많이 받아서 조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지만 메가허브 터미널이라는 이런 또 새로운 또 이제 물류센터가 하나 오픈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줄이게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기대는 많이 이제 조금보다 우려가 많이 껴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우려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투자할 때는 하방이 막혀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떨어질 때 예를 들어 이제 좀 뭐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 시장에는 항상 이런 우려가 항상 껴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바닥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바닥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을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비싸 보인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기에 매수하기에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닥이 막혀있는 투자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막혀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이제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지금 주가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방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국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뭐 은행에다가 맡길 그런 자금이라도 조금 넣어두면은 더 이상 뭐 떨어지라는 그런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데다 이제 매수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상가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뭐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높죠.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여타 종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방이 막혀 있는 투자가 일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상승 피크가 상당히 높았고요. 다만 이런 이제 조금 상승 랠리가 조금 이제 지속되어 있을 때는 약간의 이제 능선이 한 7부, 8부 능선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안전적인 투자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도 조금 유기적으로 변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갖고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안전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종목 중에서도 한두 종목 중은 좀 공격적으로 아주 이제 액티브하게 가는 종목을 또 편중을 해야겠지만 한 70%에서 60% 정도는 안전한 종목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안전한 종목은 물론 뭐 떨어지지 않는 종목은 아니겠지만 하방이 좀 막혀있는 종목, 물론 상승 피크가 좀 높지 않더라도 한 1, 2분기 정도 가더라도 좀 막혀있는 종목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오리온 말씀드릴 텐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아까 우리 앞서 팀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좋을 종목입니다. 지금 뭐 한한령이나 이런 여파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하지만 앞으로 2018년에는 중국 쪽에서 매출 회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매출이 베트남이나 러시아, 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쪽 베트남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매출이 지금 상당히 잘 나왔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많이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한령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중국 쪽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일단 꼽을 텐데요. 첫째, 일단 중국 쪽에서 회복이 되면서 한 매출액이 한 23.7% 정도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날 전망으로 지금 기대치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매매 회복이라는 이제 좀 이제 중국 내에서도 부진한 도시 같은 경우는 TT 채널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대리점 채널로 이제 조금 약간 전략을 스트래테지 변경을 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이제 대리점 쪽으로 가게 되면 한한령이 좀 여파, 이런 쪽 정책 여파를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죠.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비용 축소, 아무래도 판관비나 이런 쪽으로 물류비나 광고, 인건비 이런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분기나 이런 쪽으로 나올 때 1,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적이 잘 나오고 회복되면서 상승 랠리가 간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미래 가치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거품이 살짝 끼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리온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 대한통운과 오리온은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김기민 팀장님 5종목을 먼저 봤고요. 이번에 바로 이어서 신수섭 소장님 종목도 공개해 볼게요. 10위부터 봐주시죠. 네, 10위는 아시아 종묘입니다. 일단 10개 종목 중에 3개를 바꿨어요. 네. 저번 주에 80%를 바꿔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승훈 선수, 이상한 선수를 빼고 젊은 피로만은 안 되거든요, 아직. 그런 이유고요. 네, 일단 3개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아 종묘 2월 12일 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됐습니다. 코넥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코넥스 거래량은 적어요, 사실. 다이오진이라던가 바이오 C&D 툴젠 이런 바이오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고 B&D 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회사도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직상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일단 코넥스에 상장을 해서 코스닥보다 아래라고 할 수가 있죠. 코넥스에 상장을 해서 이제 조금 실적을 키우고 몸집을 불려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혹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 옛날에는 코넥스가 이제 장외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HTS에서도 이제 그 정확한 정보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시아 종묘가 2월 11일 상장이 되는데 전에 차트가 다 그려져 있잖아요. 코넥스에 있을 때 차트고. 네. 보면은 완전 띄엄띄엄이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지저분하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제 봉이 따닥따닥 붙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봉이 탄탄하죠. 그리고 이제 몬산토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몬산토 세계적인 종자 회사죠. 지금 신고가예요. 세계적인 종자 산업을 이끌고 있는 몬산토 회사의 주가는 역사상 신고가니까 종자 산업이 좋구나. 우리나라에 뭐가 있나요? 농우바이오가 있죠. 농우바이오랑 아시아 종묘 차트를 보세요. 아시아 종묘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었잖아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고 어떤 리딩 업체를 찾아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농우바이오랑 차트가 똑같아요. 완전히. 어떤 게 어떤 차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농우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스피드스케이팅의 선구자고 아시아 종묘가 신입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2년도 1월에 창업했고 국내 채소 생산 농가에 씨앗을 공급하는 업체. 유니크하죠. 농우바이오가 있었지만 아시아 종묘가 들어와서 이제 그 종자 업체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자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게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특허권이라는 게 품종 보호권이란 걸로 있거든요. 이 업종에는. 보면은 16작물에 154품종을 아시아 종묘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봤더니 속이 노란 수박이라던가 마트에서 보셨죠? 검은 토마토, 보라색 고추, 맵지 않은 오이맛 고추, 이거 삼겹살 먹을 때 많이 먹고 월동 양배추 이런 것들은 아시아 종묘가 품종 보호권을 갖고 있는 이런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그 씨앗을 끼워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만약에 아시아 종묘가 그 품종 보호권을 갖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사가야 돼요, 씨앗을. 그래서 아시아 종묘 코넥스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농우바이오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크게는 몬산토 같은 회사를 꿈꾸는 회사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그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그 노르페인트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아세아 시멘트가 지금 신고가를 거의 기록을 하려다가 지금 좀 밀렸죠. 한일 쌍용에 이어서 시멘트 업계 3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는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설업황이 굉장히 불황이 심했잖아요. 항상 불황이 심할 때는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어떤 회사들이 망하고 그런 것들이 M&A 인수합병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면 M&A 돼서 그 시장이 그 지배력이 바뀐 몇몇 회사들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항상 그렇잖아요. IMF 때도 살아남은 기업이 그 다음에 회복기에 그런 열매를 다 가져가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 중인데 일단 한일시멘트랑 현대시멘트가 먼저 합병을 해서 업계 완전 단독 1위를 공고히 했고, 그리고 아세아시멘트가 7위였는데 한라시멘트를 인수해가지고 3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일시멘트 쌍용령의 아세아시멘트, 제가 펴놓은 업체가 빅3가 됐어요. 이제 시멘트 업계가 빅3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었고, 한라시멘트는 철도와 차량 외에 시멘트 전용선으로 운반하는 해운 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보통 하면 이제 수도권까지는 가지만 지방으로 가려면 배로 옮겨야 되는데, 한라시멘트를 인수함으로써 아세아시멘트는 수도권 지역 영업에서 이제 배로 운반하는 한라시멘트까지 있기 때문에 뭐 부산 이런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그래서 지금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합병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멘트 업체가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계룡건설 같은 중소형 건설사는 움직이는데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근데 건설 업체 주가가 완전 움직이기 전에 이런 시멘트주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쌍용령에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다 내려왔고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신고가 눈앞에서 지금 약간 주춤하는데 이럴 때 지금 그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매수가를 얘기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시아종면은 매수가 4,500원, 목표가 7,000원이고 아세아시멘트는 매수가 11만 3,000원에 목표가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파리도 바뀌었는데 CJ 프레시웨이입니다.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를 같이 펴놨죠. 대기업이 하는 식자재 유통업체들을 펴놓은 것이고요. 주력 사업이 식자재 유통 아니면 단체 급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캡티브 마켓 식자재 유통을 뿌리고 또 단체 급식 시장을 따오는 거예요. 결국 신세계푸드면 뭐 신세계백화점, 하남 스타필드 이런 데 다 뿌리겠죠. 시내가.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뿌리겠고, CJ 프레시는 자기네 뭐 CJ 그룹 계열사 다 뿌리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공략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이 대기업 점유율 이거 다 합쳐도 15%밖에 안 돼요. 대기업이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다 휩쓸고 있고 어딨어요 중소기업이. 근데 중소기업이 이렇게 90%가 넘는 뭐 영세업체가 80% 90% 되는 데는 식자재 유통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였던 거고, 그런 성장성으로 인해서 급격히 떴었어요. 2015년 8월 달까지 주가를 보세요.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밑바닥에서 거의 뭐 다 2-3배씩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골이 깊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대기업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 80% 90%야? 그럼 저 파이가 너무나 크잖아. 이래서 성장성이 부각이 됐었는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파이를 이제 먹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파이를 어느 정도 먹고 그 시장 지배력이 확고히 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골이 파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산이 높았고 골이 깊었는데, 이제 어떤 그런 오버슈팅, 언더슈팅은 지나갔고, 이제 원래 이제 성장하던 부분들 그대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HMR 이 시장 쪽으로 급성장하면서 식자재 유통사업 실적이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묶어서 이런 식자재 유통사업들 지금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들 뭐 셀트리온 바이오는 너무나 지금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높이 있으니까 이제 낮은 것들을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매수가 37,000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자,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6곳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지난해 매출이 3조 6,309억 원, 영업이익 2,783억 원. 이게 전년과 비교하면요, 매출이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2.7% 증가했어요. 자, 이게 10년 전하고 비교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2년 얘기예요. 당장 2년. 우리가 저가항공사가 타고 다닌 지 꽤 오래됐고, 제주항공 티웨이 뭐 많이 타고 가잖아요. 근데 만 2년으로 봐도 이렇게 좁혀봐도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LCC는 지금 이제 막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을 필두로 해서 저가 항공주들, 지금 속속들이 증시에 입성하고 있죠.
이런 주식들 다 뭉뚱그려 봐야 돼요. 아까 CJ 프레시의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항상 이렇게 묶음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한 종목은 움직임이 뭐 그 전체 업종을 대변을 못할 수도 있지만 골고루 다 보시다 보면 한 업종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주항공이 대표적이니까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생체인식 통한 셀프 체크인 시스템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체크인 제일 오래 걸려서 그게 짜증나잖아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 생체 인식 체크인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IT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CC의 그 급성장에 힘입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6입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연구소 문정동에 만든 데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중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한스바이오메드는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벨라젤이라던가 민트리프트 실, 그런 미용 쪽, 성형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이 미래의 그 성장 전략으로 삼은 게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가 원래 인슐린 주사라고 해서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제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이게 지금 당장 실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파이프라인이 나오면은 신약 후보 물질, 거기서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정말 신약이 나중에 완성되고, 그 기간이 사실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15년, 20년 걸리겠지만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어느 부분이 확률이 높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점수를 주고 주가의 상승에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지금 미용 쪽, 성형 쪽으로 굉장히 부각돼서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조금씩 계속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나 추적을 하면서, 한스바이오메드 주주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일섭 소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를 할 거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가가 많이 싸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 저희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대한유팜을 보겠습니다. 예. 그 대한유팜은 그 다른 그 제약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 뭐 저평가돼 있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약간 그 소외되면서 다른 제약주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이렇게 좀 저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대한유팜을 보면은 이 회사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 백신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웰빙 주사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웰빙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웰빙 주사,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어떤 주사제, 그리고 동물의약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유전을 또 투자한 게 있죠. 유전 투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의약화 그리고 주사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건강의약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회사 자체 실적은 뭐 아주 탄탄하게 뭐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은 이제 꾸준히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회사를 제가 한번 주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추세에 따라서 뭐 지금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간 거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이 발굴되지면서 올라갈 요인이 됐을 때 이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그 유전 관련돼서도 이제 꾸준하게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카스피안 선라이즈라는 그런 것에 투자를 했죠, 이 회사가. 그것이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해 BMG 강구인데, 이 부분에 지금 상업적인 생산량을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판단을 일단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급여에 관련된 미용 성형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현재 뭐 PDRN이라든가 뭐 필러라든가 이 밖에도 그 대행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저점 매수에 충분히 저점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대한유팜이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는데 김기민 팀장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는 이제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지금 유가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유가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쪽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 리스크는 크지 않은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네. 또한 셰일 오일이나 셰일가스 이런 쪽으로 통해서 유가가 이제 아무래도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트렌드다, 이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고요. 또한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부채 같은 경우 많이 쌓아두고 갑니다. 그럴 때 이런 외화부채 같은 경우도 또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외화부채 같은 경우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적이 이제 반영될 부분도 큽니다. 또한 한한령이나 이런 쪽으로 완화되면서 중국 내 이런 쪽으로 이제 노선 또한 중국 이제 국내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국외 외국인들이 타는 노선까지도 인풋이라 그러죠. 인풋 또한 지금 또 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LCC가 잘 나가고 있는데, LCC가 또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 건 또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수요가 이제 장거리 노선에 있던 이제 수요가 LCC로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장거리 노선 또 운항사 또한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나 IT 쪽으로 다 모든 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제조한 반도체 같은 경우 물류를 통해서 이제 운송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로 운송하기보다는 또 이제 항공 쪽으로 많이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사람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운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물류 운송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나 매도하실 때 좀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5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4위 종목으로 유니테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지금 어떤 회사냐 하냐면 이제 후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공정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객사가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 있겠죠. D램이나 이런 쪽으로 미세화가 이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 이제 반도체에서 대만 HTS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킨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도시바나. 지금이 이제 다시 또 그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또 R&D에서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테스트나 이제 후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공정 단계가 더욱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런 또 기타 여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는 쪽이 많이 크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낸드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동사가 확대될 수도 있는 전망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지금 또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가 또 한 번에 또 좋은 또 사업성을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또 한 번 또 강하게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지금 고객사가 설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나 이런 쪽으로 수주가 지금 나와 있는 모멘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상당히 지금 상승장을 가고 있고요. 또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중소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어디에서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나 이런 쪽으로 체크하면 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도 좋고 펀더멘탈이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시장에 큰 손인 이제 외국인 또한 관심을 많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주가가 상승된다. 코스피가 그럼 다시 2,500, 2,600, 2,700 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하나로 말씀드릴 것으로 유니테스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30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언저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도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올라왔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가 실을 때 무게추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가격 올랐으니까 팔자 이게 아니라 계속 비중 확대하고 가격 오르면 냅두고 또 가격이 좀 조정받을 때 이제 또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하고 또 떨어지면 오르면은 좀 냅두고 했다가 한 3, 4개월 정도 보고 6개월 정도 보고 가는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또 액면 분할까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주에 이제 한 5만 원 정도로 분할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이게 너무 저는 좀 큰 돈을 할 게 아니라서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은 이제 덩치가 커서. 근데 그 덩치를 쪼개다 보니까 중소 이런 형주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작은 자본들이죠. 우리 일상 이제 개인 투자 자본들까지도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품이 막 끼겠죠. 아무래도 사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 60에서 70%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와 직계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이제 지수가 꺾이질 바르지 않는다. 정책에서 정부가 나는 지수가 좀 꺾이지 않고 상승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이 물론 정책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정책의 힘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전자는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2위 종목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이제 공백이 코스닥에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빈 부분을 차지해 줄 텐데요. 지금 뭐 미국 쪽 시판도 이제 나온 상태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바이오인데 아무래도 그 트렌드에서도 가장 핫한 트렌드 가장 그 언론의 이제 중심에 있는 트렌드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인데 그럼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코스피로 이제 이전이 됐으니 그럼 코스닥에서 또 우리 전략으로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이제 그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라 그러죠. 뭐 대형 펀드나 ETF 자금들이 수동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움직이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는 게 아무래도 큽니다. 뭐 물론 뭐 고형이나 뭐 다른 여러 이제 종목들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또 빠져갔지만서도 가장 많은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위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지금보다도 상승은 뭐 15만원까지도 나오는 이제 리포트들이 레포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그 목표가를 쫓아가진 않겠지만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돼 있고 컨센서스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위 종목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오늘만 하더라도 또 이제 3% 가량 지금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성숙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강하게 가면서 금리 인상 시즌에는 이런 때는 이제 또 조정이 나온다. 이러면은 강한 매수 사인으로 보면 매수 시그널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시그널이겠죠. 물론 지금 단기간 차트만 본다면 지난주에 샀으면 상당히 매력적이겠지만 아직까지도 KB금융은 실적 대비 그 가격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랠리는 아무래도 지금은 조정 국면이고요. 이런 조정 국면에서 과도한 상승 랠리에 있었다가 이제 조정 국면이 왔을 때 금리의 완만한 상승기에는 한번 또 이런 조정 국면이 있다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오버슈팅이 나올 때 가장 탑픽 종목으로 뽑을 수 있는 금융주에서는 KB금융을 뽑겠습니다. 탑픽 종목들을 여러 개 갖고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장주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좋고요. 물론 이 대장주가 뭐 그만큼 뭐 시장 언론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거품도 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하기에는 또 대장주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좋고 또 대장주가 또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또 잘 오르니까 또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서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1위 종목으로는 KB금융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늘의 10가지 종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님의 포트에는 시총 상위 종목과 하방이 막힌 종목이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매매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남아있죠.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5위는 펄업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계 스포츠를 예로 들었는데 네. 10위나 뭐 이런 5위 그 바깥의 종목들은 뭐 코넥스에 상장되거나 신규 상장 종목들 아직 젊지만 성장성이 있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규 상장할 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너무 높게 상장되어서 오히려 빠지거나 아니면 코넥스에서 들어왔지만 아직 그 신뢰도라던가 그 수급이 안 들어와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밀어놓고 5위부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상장된 지 좀 된 그리고 좀 실적이 이제 뭐 바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예, 5위 펄어비스는 그대로인데요. 검은 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자 400만 돌파 했거든요. 200만 대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100만씩 그 갱신하고 있고요. 설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단행했는데 마비노기 영웅전 원화가의 김범 씨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 뭐 검은 사막 모바일은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콘솔형으로도 출시가 될 거고 PC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 또 신작 2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화가를 모집했다는 거는 더 멋있는 그림 하나 그 뭐 검은 사막 모바일에 나오는 발키리라는 캐릭터를 하나 그려서 설 명절 선물로 그려서 내보냈었는데 그런 그 형태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만화가 원화가 그래서 그런 그 인재 영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뭐 NC 소프트랑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그 펄어비스의 그 주가 지금 회복 탄력을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NC 소프트와 넷마블 게임즈는 이번 시장 급락 때 확 떨어졌다가 폭포처럼 떨어졌죠. 폭포수처럼 떨어졌다가 회복이 약해요. 절반도 회복을 못했죠. 그 개파락한 부분조차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펄어비스는 지금 거의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오늘 또 갭상승을 펼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전략하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빈자리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거래소는 셀트리온이 갔어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싸우는 건 좋은데 여기는 삼성전자라는 300조짜리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이길 수도 없어요. 아무리 셀트리온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말한 대로 조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피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이 다 올라도 삼성전자 하나 떨어지면 코스피는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 게임즈 31위에 있고 12조짜리죠. NC소프트가 8조 8천억이에요. 이 두 개가 아무리 여기서 게임 업종이 튀려고 해도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코스피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수급이 약세가 돼요. 그리고 이 지금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의 빈자리를 오히려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수급이 좋을 수가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가 5% 오르잖아요. 지금 코스피 1위인 삼성전자는 5% 오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는 시가총액이 또 3조짜리로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즈보다 작고 코스닥의 지금 상황도 좋다. 그러니까 똑같이 게임 업종에 관심이 있더라도 지금은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즈 뭐 사실 세 개를 뭉뚱그려서 게임 업종을 다 하면 게임 업종은 장기적으로 좋죠.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선택해야 될 종목에서는 당연히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즈보다는 펄어비스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업종 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봐야지 그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플랫폼 기반 광고 부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모빌리티가 뭐 나오고 뭐 그래서 카카오 택시 얘기도 드렸고 그다음 뭐 인공지능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신사업들 많이 얘기 드렸어요. 금융 쪽으로도 지금 카카오 뭐 카드라던가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신사업도 중요한데 뭐 그때 보고서 얘기 드렸잖아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인력을 엄청나게 충원하고 마케팅비를 마구 쏟아붓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하락할 것 같아서 목표 주가가 다 하락을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마케팅비와 인건비 충당이 뭐 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돈을 버는 거는 광고잖아요. 플랫폼,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한 광고들. 지난해 누적 매출액이 기준 광고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50%를 차지하는 거는 컨텐츠 플랫폼이거든요. 멜론이 자회사로 들어왔잖아요. 멜론하고 웹소설 웹툰 여기서 엄청나게 결제를 해요. 맨날 음악 들어야 되니까 음원 사고 그리고 웹툰 만화 봐야 되지 웹소설 봐야 되지 이런 걸 결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성장 부분이 좋다는 거. 자, 3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지금 5일까지 BGF 리테일 주식 518만 6천 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BGF 리테일과 BGF의 차트를 보면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BGF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BGF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BGF 리테일 그 주식 공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요건을 성립하려면 20% 이상을 가져야 돼요. 지금 목표로 한 게 30%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은 떨어지지만 BGF가 떨어지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지금 사야 될 부분이고요. 2위는 CJ ENM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예요. 셀트리온이 빠진 대장주 자리. 이 부분을 바이오주와 CJ ENM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자, 여기까지 5위 안에 보세요. 유일하게 CJ ENM만 다른 업종이에요. CJ ENM은 유니크합니다. 물론 바이오주가 강하겠죠. 그런 대신에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CJ ENM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1위는 휴젤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1,820억 원, 영업이익 1,019억 원. 메디톡스는 매출액 1,812억 원, 영업이익 902억 원. 너무 치열하죠? 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엘러간을 둘이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러간을 이제 밀어내고 국내 시장은 이제 게임이 셧다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선 끝났어요. 둘의 시장이고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좀 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에요. 이거는 중국과 미국을 누가 선점하느냐. 근데 휴젤이 약간 뒤처진 감이 있죠. 왜냐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대웅제약의 나보타 그리고 메디톡스, 메디톡신 이 먼저 진출을 하고 휴젤은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부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톡스 시장을 휴젤이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휴젤, 대웅제약 이걸 모아놓으면 보톡스 시장을 대변한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세 개를 동시에 보면서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어떤 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보톡스 시장의 미래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의 5위부터 1위 종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고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죠.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2위 SK 하이닉스가 1%대 조정으로 다시 하락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줄인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이 나란히 4%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은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